해서 이거 커피를 하나 사왔고요. 이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 주제는 어학연수입니다.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대학교 휴학했을 때 8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학연수에서 들었던 비용이나 후기 영어 실력 추천하는지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막 따로 리스트업 해두진 않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친구한테 후기 얘기해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2019년도에 제가 21살일 때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기간은 8개월 플랜을 선택해서 다녀왔어요. 어학원은 EF 어학원을 다녀왔고 집은 어학원에서 연결해주는 홈스테이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8개월 동안.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은 제가 왜 어학연수를 도대체 왜 캐나다로 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대학교 때 휴학이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휴학을 또 하려고 마음먹고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면 휴학하고 뭐를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마땅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막연하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냥 한국에 살았으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여행 말고 그냥 거주하러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게 다른 나라에서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진짜 가장 궁금했어서 꼭 다른 나라에서 한 6개월 이상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학생 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어학연수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원 다니는 생활이랑 여행이랑 같이 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그럼 나 어학연수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북미권으로 가고 싶었죠. 왜냐면은 영국은 이제 영어 회화를 처음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발음이 좀 억양이 있고 이러니까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제외하고 캐나다나 미국을 선택하는데 미국은 또 약간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캐나다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캐나다 밴쿠버도 괜찮다고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뭐 밴쿠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밴쿠버로 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어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비교하고 진짜 싫어요. 시간 낭비 같아서 밴쿠버 어학연수라고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데를 갔어요. 그게 EF 어학원이었고 그냥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인지도 제일 높은 것 같아서 거길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어학원 상담을 받은 날에 바로 8개월 플랜을 결제하기로 해가지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 어학원이랑 연결된 밴쿠버 홈스테이에다가 저를 이제 꽂아주는 거죠. 저는 솔직히 혼자 살면은 밥도 거지같이 먹고 이러니까 홈스테이 가면은 밥도 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사니까 사람답게 더 잘 살 수 있고 영어도 더 쓸 기회가 많겠지 하고 홈스테이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EF 어학원을 통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현지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홈스테이 집까지 해서 이제 학원이랑 집은 문제가 끝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요.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한데 6개월 미만은 여행 비자로도 한대요. 근데 저는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를 어학원에서 보내주거든요. 리스트를. 그거를 다 작성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서류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이오 지문 등록을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문 등록 뭐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돈 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 비자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제가 뭐 어학연수 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했고 뭐 저는 수능 공부했으니까 내가 학생 동안 공부한 영어가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바로 밴쿠버로 갔습니다. 따로 영어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유튜버들을 한국 유튜버보다 외국 영어권 유튜버들을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일상에서 듣는 오디오가 한국어보다 영어가 좀 많을 때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접하는 환경을 혼자 만들어 가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회화는 그냥 어느 정도 되겠거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총 비용 같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수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총 비용이고요. 어학원에 들어간 총 비용입니다. 영수증 보면서 어학원 총 비용에 뭐뭐가 포함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학원이다 보니까 교육비가 있잖아요. 그 아카데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행보험 1년 동안 드는 거, 등록비, 교재비, 수속비, 공항 마중 서비스. 요거는 공항에 있으면 벤이 이제 픽업하러 와가지고 홈스테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픽업 서비스, 그 다음에 홈스테이 2인실. 저는 2인실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든 총 비용이 얼마냐면 요게 총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환율로 보면은 요렇네요. 그래서 어학원에 든 비용은 2,12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를 어학원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홈스테이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천만 원에. 그리고 캐나다 현지 가서 생활하면서 든 비용은 한 달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원 비용이 2,100만 원 정도 들었고 한 달 생활비가 100에서 150만 원, 비행기가 왕복 한 2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8개월 갔다 오는데 3,5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어학원마다 또 비용 차이도 있고 개인이 쓰는데 이제 뭐 편차도 심하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 썼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행 갔다 온 돈이나 이런 건 제외했어요. 그냥 생활비만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다녀온 어학연수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친구들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지웠지만 그 당시에 캐나다에 있을 때 어학연수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DM으로도 많이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추천하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기회가 있으면 그냥 꼭 가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생각도 그냥 그 한국이라는 나라만큼 그냥 좁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외국에 한번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그 바운더리만큼 제 세계도 제 생각도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물리적인 거리를 넓혀갈수록 이제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세상도 그만큼 확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은 진짜 꼭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어학연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돈을 쓰러 가는 거잖아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건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돈 쓰러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은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느꼈던 그런 한가함이나 8개월 내내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못 느끼겠죠. 하지만 어학연수를 가면 그런 생활 같은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배우고 놀고 이런 생각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좋아가지고 학생 신분일 때 가장 편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의 목적 자체가 언어를 배우러 간다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까지는 당연히 못 되고 외국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딱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건 아닌데 그냥 영어를 말할 때 외국에서 말할 때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영어를 말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였다면 지금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잘하진 못해도 내가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몸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고 그냥 내 의사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마인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어를 좀 이제 많이 배우고 오니까 다른 언어에도 막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프랑스어에도 막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프랑스어? 내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영어도 내가 배웠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어차피 이것도 외국어인데 하면서 막 배우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 그래서 영어 실력까지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를 하면서 다녔던 여행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밴쿠버에 있는 동안 캐나다 다른 지역은 안 가봤고 미국을 좀 몇 번 갔었는데요. 첫 번째로 포틀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어학원 언니들이랑 같이 다녀왔고 포틀랜드 비행기 타고 그렇게 많이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비행기 값도 밴쿠버에서 되게 가까우니까 밴쿠버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포틀랜드랑 시애틀 정도는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틀랜드는 언니들이랑 갔다 오고
시애틀은 저 혼자 여행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는 그 두 군데 포틀랜드랑 시애틀 다녀왔고 좀 미국 멀리 나가서 5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서 뉴욕을 또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총 미국 3곳을 다녀왔고 뭐 LA나 이런 데 더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좀 너무 후회돼요. 좀 더 다녀올 걸 하고. 혹시 또 캐나다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은 캐나다 다른 뭐 퀘벡이나 다른 토론토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저기 엄청 많이 여행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번에 워킹홀리데이 할 때 못 다녀온 여행지들을 다 한번 싹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학연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창으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 What if we move to Canada and buy some things we don't need? Bring your mother's dog, your paintbrush, and some candy. And when they talk about those people who up and leave, that could be us, that could be you and me.